미국과 동맹국들의 최종 경고에도 불구하고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가 또다시 홍해에서 무인 수상정을 띄워서 공격에 나선 데다가 세상을 석기 시대로 돌려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막장 도발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홍해 전쟁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현지 시간으로 5일 미 해군은 예멘 후티 장악 지역에서 출발한 무인 수상정 USV가 홍해 선박 항로에서 폭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인명피해나 물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해군의 중동작전 책임자인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진한 무인 수상정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상선과 미 해군 함정 등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국제 항로로 무단 진입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폭발을 지켜봤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목표 선박이 어느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후티 반군의 무인 수상정은 후티 반군이 수년간 보유한 주요 무기인데 이 폭발물을 탑재해서 충격 시에 폭발하는 자살폭탄처럼 쓰이곤 합니다. 쿠퍼 사령관은 이제까지 후티가 이 홍해 남부와 아덴만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한 것은 25차례나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번 공격이 미국과 12개 동맹국이 후티에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 여파로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 공격 등을 이어가자 미국은 지난달 다국적 함대 연합을 꾸리고 대응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이제까지 미 군함 등이 순항 미사일 2기 그리고 대함 탄도미사일 6기, 드론 11대를 격추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는 후티가 무인 수상정 그러니까 USV를 사용한 것이 처음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USB 파괴 사건은 번영의 수호자 작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번영의 수호자 작전 OPG는 홍해 안보에 중점을 둔 중요한 다국적 안보 구상인데 미국, 영국, 바레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세이셀 제도 그리고 스페인과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해서 홍해 남부와 아덴만의 안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서방 세계의 노력에도 후티 반군의 공격을 모두 다 막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번영의 수호자 작전 OPG가 완전히 방어적 성격이기 때문에 후티 반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후티 반군이 USV를 통한 공격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이나 미사일 등의 공격까지 병행하기 때문에 이 OPG에서는 공중과 해저 모두를 감시하고 방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USV가 한 대만 접근할 때는 그래도 방어하기 쉽지만 여러 대가 동시에 공격을 해온다면 완전한 파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을 오고 가는 수많은 어선 등의 소형 선박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 USB를 캐치하고 찾아내서 공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지난 몇 달 동안에 대함 탄도미사일 14발, 대함 순항미사일 1발, 지상 공격 순항미사일 6발, 드론 7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 OPG 함정은 6발의 ASBM, 6발의 LACM, 그리고 60발의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명중률만 따진다면 77% 정도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성과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100% 방어는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다행히 이제까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피해를 본 선박들도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했고 또한 유출 사고도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USB가 선박에 묻히게 되면 선박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배는 침몰하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선박이 유조선이나 가스 운반선이라면 대형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OPG가 지금은 방어만 하고 있지만 후티 반군의 공격이 더 거세진다면 전략의 수정도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전쟁의 확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후티 반군에 의한 해저 광캡을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장악한 바벨 만데부 해협은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연결된 이 해저 케이블은 물론이고 구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의 해저 케이블들이 집중 매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통신업체에 지출하던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 해저 케이블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공격적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후티 반군이 통신 마비 등을 노리고 공격에 나서게 된다면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등 대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한 후티 반군 지도자가 바벨만 내부 해협의 해저 케이블을 절단하겠다. 이런 발언이 SNS를 통해 급속히 퍼졌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예멘 외무부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서 후티 반군이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케이블에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한간의 얘기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서방의 빅테크 기업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후티 반군이 예멘 당국의 지시를 듣는 처지도 아닌데다가 이란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정파인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에 중동에서 긴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후티 반군이 지난해 말부터는 이 홍해를 지나는 화물선 등을 상대로 무차별 공격에 나서면서 국제 물류가 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후티 반군이 해저 케이블 절단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저 케이블의 핵심 사업을 의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후티 반군의 메시지를 흘려들을 수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클락시 조업이라든지 선박 충돌 등으로 해저 케이블 손상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적대 세력에 의한 사보타주, 그러니까 인프라 파괴 등의 비밀 공작도 한 원인에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이 저강도 도발이라고 해도 인터넷 기반의 모든 서비스를 일시에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10월 초에 발트해에 깔린 해저 케이블 2개와 가스관 1개가 정체불명의 세력의 공격으로 손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지난 12월 초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이 발트해 인근 국가와 영국 등 유럽 10개 나라가 해저 케이블 파괴에 대비한 연합훈련을 갖는 등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코노미스트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붐으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해저 케이블은 이제 군사력에 비견될 만한 핵심 전략 자산이 됐다라고 짚었습니다. 데이터 업체인 텔레지오그래피에 따르면 전 세계 해저 케이블 길이만 14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평균 수심 3,600m의 해저를 가로지는 이 케이블들이 인터넷 등 세계 디지털 통신량의 99.4%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벨만데부 해협은 16개 주요 해저 케이블이 지나는 요지인데 이곳 케이블의 70%는 구글과 MS,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투자해서 설치하거나 통신업체로부터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자 미국과 OPG 동맹국들은 지난 4일 후티 반군이 해상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최입 통첩을 날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12개 국가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홍해에서 진행 중인 후티 반군 공격은 불법적이고 용납할 수 없으며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생명과 세계 경제, 지역 주요 수로의 자유로운 상업 흐름을 위협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후티 반군의 기반 시설을 포함해서 군수품 저장 시설 등에 대한 폭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홍해는 날이 갈수록 뜨거운 바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및 동맹국들의 강력한 경고와 대응으로 후티 반군의 공격이 잦아들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또한 후티 반군이 정말로 막장 도발을 이어갈지도 주목거리입니다.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북부 하마스가 해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이스라엘 전쟁이 그럼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후티 반군의 도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 후티 반군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